고등학교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면 정리 50번 보면 y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양함수, 이런 걸 양함수라고 하죠. 뭐 이렇게 f가 허용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옮겨놓죠. y가 음함수꼴로 바꿔놨다고 하죠. 원래는 1변수 함수인데 2변수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얘가 x의 음함수꼴이에요. 원래는 1변수 함수였지만 x의 원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체인룰을 이용하면 이 음함수꼴에서 바로 dx면 dy가 어떻게 나타나면 마이너스에 f를 y에 평균한 거분에 f를 x에 평균한 걸로 나타나요. 물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증명은 실제로 체인룰을 쓰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f는 x, y는 0이라는 것을 이변수 함수로 이해해서 체인룰을 쓸게요. 그럼 좌변 뭐예요? 누구에서 평균하냐면 x에 대해서 평균할게요. 이변수 함수로 이해하고 그러면 일단 f를 체인을 쓸게요. 평균하고 그리고 x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플러스에 그리고 f를 y에 대해서 평균하고요. 체인룰이죠.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평균해요.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죠.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리고 얘는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dx분의 dy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dx분의 dy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fy분의 fx가 나타나요. 물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렇죠? 매우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음함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면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해도 똑같이 나타나요. 네, 우리는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지금 음함수 꼴이에요. x sin y 플러스 y 코사인 x는요. 얘를 이용해서 dx분의 dy를 구하래요.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해도 좋아요. 근데 뭘 이용해요? 얘를 뭐라고 놓고요? f x, y라고 놓고 위에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의 fy분의 fx죠. 그럼 마이너스 f를 뭐에 대해서 평균해요? 얘를 y에 대해서 평균해요. 그러면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물론 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 f를 x에 대해서 평균해요. 그러면 sin y 마이너스 y의 sin x가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음함수의 미분법인데 이번에는 이변수 함수의 음함수의 미분을 할 거예요. 위에 것이 1변수 함수를 음함수로 바꿔서 했다면 요번엔 원래 z는 이렇게 a f라고 쓰면 자꾸 겹치니까 이렇게 쓸까요? 뭐 g, x, y 이변수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음함수로 바꿔서 표시하게 되면 정리 52 같은 경우는 z가 음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변수를 다 몰죠. z는 0. 얘가 x, y 이변수 음함수예요. 이변수를 갖는 음함수. 원래는 위에처럼 양한수꼴이면 이렇게 이변수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얘의 음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z를 x에 대해 평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똑같아요. f를 z에 편미분하고요. 그리고 fx 두 개겠죠. 얘는 음함수도 편미분이 xy 변수니까 z를 y에서 편미분한다는 건 마이너스의 fz분의 fy가 돼요. 그렇죠? 분모는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돼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유도 역시 매우 간단해요. 뭐만 써요? 유도는 뭐요? 체인룰만 써서 증명할 수 있어요. 체인룰만. 한번 책이 없네. 증명 간단하니까 한번 보면 뭐냐면 얘를 뭐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3변수죠. 실제로 입장에서는. x의 평면하면 라운드 x f 그리고 다시 여기는 dx분의 d 플러스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에 대해서 평면하죠. 그리고 y를 누구에 대해서 평면해요? x에 대해서 평면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f를 3개 나오죠. 그리고 z를 x에 대해서 평면해요. 그럼 얘는 y만의 함수니까 x에 평면하면 0이에요. 얘는 1이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변은 0을 미분해도 0이니까 그냥 뭐예요? 라운드 x, 라운드 z는 마이너스 fz분의 fx가 돼요. 물론 fz는 0이 아니고요. 똑같이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제 10.53 보면 간단하게 구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위에 거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계산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플러스 3xyg는 10이에요. 마치 3변수로 생겼지만 얘가 음함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z 두 개 구하겠지만 하나만 구해볼게요. 라운드 x, 라운드 z. 아이고야, 자꾸 태블릿이 엄청 끊기네요. z 이렇게. 그러면 음함수 윤법이 음함수꼴로 생겼으니까 죄송합니다. 음함수꼴로 생겼으니까 f의 x, y, z는 0.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뭐예요? 음함수의 문법을 이용해 앞에서 배운 라운드 z 라운드 x는 마이너스에 f를 z에 대해서 평미분하고 원래 함수의 모양이었던 그리고 얘를 x가 위에 올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f를 z에 대해서 평미분해요. 그러면 3z의 제곱 플러스 3xy 그리고 x에 대해서 평미분해 위에는 3x의 제곱 플러스 3y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책엔 3을 약분했는데 또 하면 되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10.5절 연습 문제는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증명이지만 조금 복잡한, 이게 우리 아까 했던 이 함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머지는 다 계산이에요. 실제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10.6 보죠. 10.6은 방향도 함수와 기울기 벡터예요. 방향도 함수라는 것을 배우고 기울기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 타임에는 방향도 함수의 의미까지 하고 기울기 벡터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고 타임을 어떻게 끊어갈지 볼게요. 보면 방향도 함수라는 거면요. 방향을 가지는 도함수 마치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 방향도 함수라는 것이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미분. 그러니까 실제로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어쨌든 z는 f 뭐 책에 길게 쓰여 있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를 일단 뭐예요? fx와 우리 편미분은 배웠어요. fy 얘네들은 뭐예요? 아, 변수 xy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상수 취급하죠. 한쪽만 변화율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한쪽만. 그러면 얘를 더 일반화할 거예요. 일반화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뭐냐면 xy 평면에 원래는 공간이니까 이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요 안에 이렇게 공면이 그려질 텐데
특정한 방향, 어디요? 정의역이 XY 평면상에 있어요. 요 상황에 있는데 특정한 방향. 아하, 요 방향으로. 중요한 건 이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곡면에서는 곡면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 U라는 것이 U1, U2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 변화율을 뭐라고요? 방향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이 방향, 얘가 방향을 주는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의 변화율. 이 방향은 방향만 정해줘야 되니까 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꼭 뭐여야 되냐면 이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여야만 해요. 단위 벡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를 꼭 생각해야 돼요. 책에 그림이 있을 텐데요. 책 그림을 보고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식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보면 U는 중요한 건 U는 단위 벡터여야 된다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 빨간 애가 Z는 fxy라는 곡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파란 애는 이쪽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이 생길 거예요. 곡선. 제가 지금 그린 빨간색 곡선이 생기죠. 그러면 U 방향을 찾아야 하니까 이 T, 접선, 그리고 T에 대한 접선은 이 P에서의 접선,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방향도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점 P에서 곡선 C가 나타나고요. 얘는 실제로 곡선 C에 대한 접선 T의 정리하자면 접선 T의 기울기는 어떤 방향이요? 중요한 건 단위 벡터 U 방향으로의 어떤 F의 F, X, Y의 변화율이에요. 물론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그쵸? 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P에서 지금 이 P가 주어져 있죠. 이 P.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조금 만들어야 돼요. P'Q 정사형 시킨 점을 생각할게요. P', XY 평면을 정사형 시켰어요. 그러니까 P'은 X0, Y0, 제로가 되고요. Q'은 X, Y, 제로가 돼요. 이 점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의 방향 기울기를 찾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면 U 같은 경우는 U는 어디에 평행해요? P', Q' 방향으로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의 정의에 의해서 P', Q 벡터, 이 벡터는 HU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일어난 실수 H가 존재하는 거죠. 평행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U는 U1, U2라고 했죠. 그러면 HU1, HU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이런 H가 존재해요. 하나만 존재해도 되죠. 그럼 평행이죠. 근데 이 벡터는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생겼냐면 벡터의 성분 표시를 쓰면 x 마이너스 x0, y 마이너스 y0. 물론 여기 3차로 생각하면 0부터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3차 아니면 0 없어도 되고요. 같겠죠. 그럼 다시 쓰면 성분 표시에 의해서 x-x0는 hu1이 되고요. y-y0는 hu2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미분을 하기 위해서 z의 증분을 h로 나눌게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면 h분의 z-z0가 될 거고요. 얘는 q에서 p 요거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식 그대로 변화율 평균 변화율 계산하면 h분의 f의 x0에서 어디로 변했냐면 hu1만큼 변했겠죠. 그리고 y0에 플러스 hu2만큼 거에서 누굴 빼야 돼? 원래 있었던 점 x0, y0죠.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그리고 h를 어디로 보내요? 0으로 보내요. 물론 극한은 뭐 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이 극한 값을 u 방향 단위 벡터여야 돼요. u 방향으로의 f의 방향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말 그대로 방향이 있는 도함수예요. 물론 이 극한을 항상 그래서 책같이 개조한 게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어떻게 써요? 쓸 때는 du 방향이 중요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f의 x0, y0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증분도 그 방향으로만 변하는 거죠. f의 x0 플러스 hu1 y0 플러스 hu2 마이너스 f의 x0 y0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얘를 뭐예요? 유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얘를 항상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리고 편도함수를 일반화했냐는 얘기냐면 왜 일반화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u가 정의역에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u가 만약에 1,0이냐면 방향도함수죠. x축으로만 움직여요. 그러면 u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면 D의 1,0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다. 얘는 뭐랑 똑같아요? X에 대한 평미분과 똑같아요. 만약에 U의 벡터 모양이 0,1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를 계산했다. 그럼 D의 0,1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 계산하는 거죠. 얘는 뭐랑 똑같겠어요? Y에 대한 평미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일반화한 것과 똑같아요. 정리 10.5는 이 극한을 항상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는데 이 극한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해놨어요. 증명이 좀 기니까 증명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증명은 방향도 함수의 정의랑 연쇄 법칙만 쓰면 나타나는데 우리 계산하는 방법만 좀 볼게요. 보면 이게 f의 방향도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 10.5 증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내용만 좀 볼게요. 정리의 55번은 방향도 함수의 계산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렇게 큰 계산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z는 어쨌든 간에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이면 f는 어떤 단위 벡터 방향의 방향도 함수를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지만 단위 벡터여야 돼요. 방향만 줘야 하니까 du 단위 벡터 u 방향으로 f의 x0, y0라는 것은 f, x에 대해 편미분한 다음에 x0, y0 집어넣어주고 u1을 곱해요. 플러스 f의 y에 대해 편미분한 거는 왜 x0, y0 대입하고 여기다가 u2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y 성분을 곱하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산 방법 볼게요. 유도는 하지 않을게요. 계산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럼 예제 55번 보면, 56번 보면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죠. 예제 56번 보면 f의 x, y는 x의 y 제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요? 점 마이너스 1,1에서 이쪽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마이너스 3,1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요? 1, 마이너스 2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물론 얘는 xy 평면이니까 그래프는 3차원 평면에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쵸? 이게 a 벡터. 그쵸? a 벡터, a 벡터 아니고요. 1,2 여기 점. 이게 a 벡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향을 찾을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아니죠? 제가 u는 있는 거고요. 제가 잘못 봤네요. u에서 그래프 다시 보죠. u에서 그래프는 요 위에 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공간상의 z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방향은 어딜 주고 있어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쪽 방향이요? 이쪽 방향이 지금 a 벡터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방향도 함수를 구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단위 벡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위 벡터 u를 찾아줘야 돼요. 방향은 a 방향이니까 단위 벡터를 만드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크기로 a 벡터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a 벡터가 1, 마이너스이니까 크기는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u는 어떻게 되냐 하면 u는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돼요. 그리고 방향도 하면서 어떻게 계산해요? 이와 같이 계산할 거예요. 얘는 u1, 얘는 u2죠. 그럼 편미분한 게 필요하죠. 편미분하면 fx는 y의 제곱이 되고요. fy는 2xy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fx에 어디에서요? 3,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3,1 대입하면 1이 되고요. fy에 마이너스 3,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시면 du의 f 마이너스 3,1 같은 경우는 요 값 곱하기 u1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6 곱하기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게 되겠죠. 계산하고 나면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13이 되죠. 뭐 유리화하면 되고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도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제 57번을 하기 전에 조금 색다른 표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x축과 단위 벡터가 요 세타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u로 표현하자면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이렇게 u가 이렇게 있는 거죠. x축과 x 양의 축과 이루는 각의 사이각이 세타라면 u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u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의 u1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fy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가 57번이에요. 57번 보면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 제곱이에요. 그러면 u 벡터가 지금 u 벡터가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이 세타가 6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u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u라는 것이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로 바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돼요. 그럼 방향도 함수 바로 계산해 보죠. du의 f라는 거, 1,2 구하려면 du f 구하려고 하죠. 얘는 x에 대한 편미분한 거.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y 그리고 2분의 루트 3이죠. 더하기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8y 그리고 2분의 1 h2 곱해줘야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x 뭐요? 여기다 값 집어넣어야죠. x에 뭐 집어넣고요? 1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du의 f의 1,2라는 것은 3 마이너스 6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6 2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그냥 2분의 13 마이너스 3 루트 3이 돼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이게 방향도 함수의 정의예요. 계산한 법 나왔죠. 그러면 이 방향도 함수의 표현법을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정리하고 나면 우리 제목에 나왔던 기울기 벡터의 정의가 드러나게 돼요. 지금 방향도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지금 방향도 함수를 어떻게 썼냐면 du 방향으로 f라는 것은 변수 생략할게요. f에 x u1 x성분이죠. 방향도 그리고 f에 y u2를 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를 내적의 표현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f x, fy 내적 u1, u2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다시 좀만 더 쓰면 fx, fy 내적에 u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표현법만 좀 정리하면 d 변수 써서 한번 써볼게요. du의 f의 x0, y0 위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내적 표현을 빌렸으면 f x x0, y0 그리고 f y x0, y0에다가 뭘 내적한 거 똑같아요? u를 내적한 거 표현법을 쓰죠. 표현법만 바꾼 거예요. 이때 이런 애 있죠. 각각 편미분에서 첫 번째 면에서 편미분에서 앞에 성분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에서 편미분에서 뒤에 성분. 얘를 우리는 f의 기울기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왜 기울기 벡터라고 부르는지는 뒤에 조금 기하학적인 의미를 봐야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하면 물론 여기 점 위에서 x0, y0에서의 기울기 벡터라고 써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라디언트 f 또는 델의 f 이렇게 써요. 요거 읽는 방법은 델이에요. 델 이렇게 읽어요. 델 f. 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는 fx, fy 얘가 바로 기울기 벡터예요. 그럼 이 표현법을 쓰면 다시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du의 f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그라디언트 벡터에다가 뭘 내적해요? u를 내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라디언트 벡터,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정리 10.58이에요. 물론 이 f의 정의, 이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이 정의, f의 기울기 벡터를 정의해 놓은 것이 뭐예요? 정의 10.58이에요. 각각을 편미분해서 성분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10.59 이제 기울기 벡터를 좀 계산해 보죠. 그러니까 어차피
방향도 함수를 구하려면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u 방향에 나타나는 내적하면 방향도 함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를 계산하고 방향도 함수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예제 59번 보면 fx, y가 sin xy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서? 3분의 파이, 1에서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하래요. 그라디언트 f 구하라는 거죠. 그라디언트 f. 그럼 얘는 fx 편미분 fy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fx 먼저 구해보면 x의 편미분하죠. 그러면 코사인 xy의 안에 거 한 번 더 편미분하니까 y 돼요. fy 구해보죠. fy는 다시 코사인 xy의 안에 거 한번 y대 편미분하니까 x가 나타나죠. 그리고 뭐예요? fx 3분의 파이, 1 대입하죠. 그러면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 되고요. 2분의 1. 그리고 fy에다가 3분의 파이, 1 대입하면 얘는 3분의 파이에 곱하기 2분의 1 되죠. 6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f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3분의 파이, 1은 2분의 1, 6분의 파이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죠. 60은 뭐냐면 앞에서 배운 표현법 방향도 함수를 기울기 벡터 내적 방향을 나타내는 u로 하면 계산이 된다. 표현법이죠. 계산이 된다고 했죠. 요거 이용해서 방향도 함수 한번 구해 볼게요. 기울기 벡터를 구하고 그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거죠. 60번은 A 벡터 방향으로 할 건데 A 벡터라는 것이 3, 마이너스 4예요. 물론 성분 표시 2원, 2, 2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방향도 함수를 구하죠? 1, 마이너스 1에서의 우리 여기 A라고 쓰면 안 되죠. U라고 써야 돼요. 이 방향도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F가 어떻게 생겼냐면 F를 빼먹었네요. F의 1,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고 싶어. fx, y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세제곱 y세제곱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라디언트 벡터 1, 마이너스 1 내적의 u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단위 벡터가 필요하니까 u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건 단위 벡터야 되니까 a 벡터의 크기로 a 벡터를 나눠줘야 돼요. 크기는 5분의 1에 3,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라디언트 벡터 구해야겠네요. 그라디언트 구해야 되니까 f 그라디언트 벡터 먼저 구하죠. x는 편미분하죠. 3x y 세제곱 두 번째는 y를 편미분하죠. 3x 세제곱 y 잘못 썼네요. 4제곱이네요. 4의 x 세제곱 y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바로 구할까? 집어넣는 건 간단하니까 바로 구해보죠. du의 f 1,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얘는 아까 했듯이 그래디언트 팩트에 1, 1 집어넣고 여기다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또 틀렸네요. 4제곱에 답이 안 나왔네요. 플러스 1 되고요. 3 되고요. 1, 3, 그리고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에 내적 뭐예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죠. 그러면 내적 계산하면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6 그래서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방법대로 좋고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한 다음에 계산해도 좋아요.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다음부터는, 다음 타임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나갈 건데, 이때, 여기서부터는 균리 벡터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0.7점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